다 아는 기술들일 수도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아까 플랫폼 말씀을 감독님이 하셨는데 플랫폼과도 연계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왜 중요한가, 뭐 어떤 분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기술보다는 내용이나 진정성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이 있으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다 아실 텐데 모바일 장치로 많이 모든 거를 보고 있죠. 그리고 있고 굳이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사진, 그리고 심지어는 대화까지도 이제는 대부분 다 전화통화도 아니고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손안의 장치 모든 게 다 직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서 어떤 활동, 작품 활동이든 미디어 운동이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만들어진 영상의 대부분은 플랫폼을 아시할 정도로 전통적인 방식, 극장 상영 혹은 퍼블릭 액세스 같이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서 채널을 확보해서 이런 일반 시민들이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기존의 방식이라면, 모바일에 올린 건 유튜브에 나중에 결과물을 그냥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만들어 놓는 건 다 꾸며놓고 배급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효과적인 결과를 크게 얻고 있는 것 같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움직이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인데, 반대로 볼 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면 움직이면서 볼 수 있을 영상을 만들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보는 사람들이 만들 수까지 있게 됐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수동적이 아니라 좋은 걸 봤으면 나도 이 비슷한 걸 따라서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까지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중요한 모바일 장치를 아직까지도 좀 생각을 안 하셨다면 오늘 이제 남은 한 8분 정도 동안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는 이 영상들 보면 시간들이 나와 있잖아요. 1분, 2분 다 짧잖아요. 모바일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의 길이는 짧다 보니까 긴 영상을 보는 거, 특히 막 극장에서 보듯이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버티는 거를 점점 못하고 있고, 또는 개인적인 습관이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끈기 있게 뭘 못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고, 그냥 이거 보면 뭐 하나 얻은 것 같고 그런 뿌듯함만 느끼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지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거는 뒷부분에 제작하는 거에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바이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잡지로 시작을 했고 인터넷 사이트로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 의외로 뒤늦게 시작을 했죠. 13년. 그전에도 제작 활동 계속 했는데, 여기에 13년 또 올라온 동영상이 지금 구독자는 700만이라 저기 안 나왔는데, 제 만든 영상이 2200개 이상이 올라왔어요. 거기 주제는 정말 다양해요. 북한 얘기도 있고요. 코리아만 치면은 프로게이머 얘기, 한국 와서 취재한 얘기도 있고요. 없는 주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다양한데, 잡지 같은 내용의 영상들이고 다 10분 안팎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10분짜리 3부에서 연작으로 해봤자 30분.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있어요. 물론 자체 제작이든가 관계된 사람들만 올리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 가면은 그냥 궁금한 주제 있으면 유튜브에서 찾는 건 너무 방대한 영상이라 초점을 잡을 수 없다면, 여기 가면 어느 정도 정제된 영상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구독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더 언급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바일을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죠. 물론 여기 저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되게 금전적으로 풍족하고 전문가들이 결합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영화다, 다큐멘터리다 이런 한 편 만들고 그거를 모든 곳에 동일하게 상영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겠죠. 특히 그 주제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어떤 현장의 얘기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음악이 좋은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한 편만 보고 그걸 틀어주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의도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보는 사람들, 시청자나 관객들은 동일한 체험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한테 맞춤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편집본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1시간짜리면은 어느 정도 흐름이 끊길 때마다 잘라서 소위 웹드라마가 호흡이 뭐 10분, 8분 이런 뜻이 이렇게 짧은 클립으로 아까 바이스에 올린 것처럼 끊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보고 싶고 클릭하고 싶게 터치하고 싶은 모양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친절하게 올렸으니까 보세요라는 정도로는 잡아둘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으로 공유까지를 목표로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만들 때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특히 아까 이거는 데이터 얘기할 건데 그리고 자원이 제약되어 있다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에 집중하자는 건 제가 예전에 퍼블릭 액세스 네트워크 워크숍에 2번 참석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만든 영상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아까 이마리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쌓여있는데 정작 사람들에게 보여줄 공간이 없고 플랫폼의 부재가 아쉽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하는 게 지상파 채널이든 케이블 채널이든 하나를 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보하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논의인데 일단 그건 아직까지도 되게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이루어진 거는 없죠. 그냥 잠깐 어떤 한 꼭지, 한 코너들에 들어가는 수준 이상은 못하고 있는데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뉴미디어 쪽은 같은 노력,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더 많은 거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반이 되야 될까?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 하면 너무 딱딱하고 연구하고 이공계 아니면 만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런 분석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뭔지 모르겠지만 저 왼쪽에 영어로 써있는 거 보면 유입 경로, 이 영상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 왼쪽 거 쭉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방식은 많고 유튜브에 추천하는 경로를 통해서 본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고작 1분 42초밖에 안 보고 딴 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6분 22초 이 사람들은 브라우저 피처라는 저도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저런 경로로 왔는데 그 다음으로 온 게 3분 26초 넘는 사람들은 다른 외부 경로가 좀 기네요. 그럼 외부는 어느 쪽에서 왔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주문, RG 같은 거 빨면 자동으로 확인 안 하고 빨면서 하는 걸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구글 검색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직접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액트 기사에 붙은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혹은 내가 한 영상을 봤더니 그 이후에 추천 영상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건데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페이스북 쪽에 홍보를 더 하자라는 방침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대부분 여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은 보는 장비들이에요. 모바일이 52, 컴퓨터가 42, 그리고 태블릿, TV는 아주 적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좀 예외긴 하지만 요즘 추세로 봤을 때 모바일이 52면은 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글씨 자막 같은 것도 더 키워야 될 수 있죠. 예전에 텔레비전, 컴퓨터로 볼 때 혹은 극장에 걸릴 거 생각했을 때는 자막이 아주 작아도 됐지만 모바일용으로 볼 때는 자막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일일이 모든 관객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런 유튜브 통계,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 영상을 올리면 절반의 사람들이 모바일로 보니까 이왕이면 모바일 사용자들을 배려해주자라는 식으로 편집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글씨, 자막 크기를 키울 수도 있어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게 상업적인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쓰고 있지만 그런 미디어 운동 쪽에서는 좀 소홀했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쉽게 하는 게 이번에는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그 짧은 슬라이드쇼 이렇게 손 움직이면서 아이콘들 갖다 놓으면서 어떤 컨셉을 설명하는 영상은 우리나라 EBS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많이 보급돼서 눈에 익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제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서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영어 서비스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영어로 문장을 치면 그거를 목소리를 읽어주기까지 해서 손도 필요 없고요. 그 단어에 맞는 아이콘이 자동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타임라인에. 그러면 그걸 배치만 하면은 그냥 아까 같은 설명하는 영상 뚝딱 금방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쉬운 서비스들 많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거는 영상을 보면 주겠지만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대표 장면만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든 앱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액트에서는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공유를 했는데 이건 유튜브에서 만든 앱이고요. 디렉터라는 앱인데 아직은 아이폰만 나올까요? 뭐 안드로이드도 나오겠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광고를 만들기 위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이야 그냥 찍고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특징은 템플릿 같은 게 수십 개가 들어있고요. 내 가게에는 뭐 이런 류의 가게다. 이 가게의 상품을 설명하고 싶다. 혹은 가게를 만든 창업 취지를 설명하고 싶다. 이런 거에 맞춰서 수십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찍으면 되냐? 이런 식의 스토리보드가 다 짜여 있고요. 그 스토리보드 하나하나마다 따라서 찍으면 돼요. 어떻게 찍느냐? 하늘을 순서대로 따라서 찍고요. 자, 첫 번째는 이 가게를 창업한 미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찍습니다. 하면은 촬영에 들어갔을 경우는 가이드 성까지 떠요. 그러면 여기 그냥 맞춰서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초보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찍을 정도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준비들이 기술적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PPL 영화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면 좋으실 거고요. 나머지는 검색해보시면 나오니까 넘어갈 거고요. VR,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그냥 카드보드지를 통해서 자기가 찍고 볼 수 있는 앱을 생산해서 뭐 삼성 기어 360 그런 카메라 없더라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 주변을 한 번만 훑어 찍으면 그냥 정지 화면이긴 하지만 찍을 수 있는 이런 앱들을 이미 다 만들고 있으니까 VR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시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무료 앱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드론 유명한데 이렇게 조그맣게 뭐 거의 곤충만한 드론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촬영의 영역을 넓혀준다고 생각해요. 촬영할 수 없는데 몰래 찍을 때도 좋겠죠. 당장 넘어가서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기술을 늘 강조하는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특히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냐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한데 이 기술을 알면은 그 기술을 직접 쓰진 않더라도 기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처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자기가 직접 이용한다면 최고의 경기 직접 만들기를 통해서 진정한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짧아서 그런데 이거 앱은 저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로 앱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영상이 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고민을 한 두 사례인데요. 왕따를 경험한 두 학생이 만든 거예요. 하나는 미국에서 여학생이 만든 앱인데 점심 같이 먹자는 앱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미팅 주선 사이트처럼 나는 오늘 어디서 점심 먹을 건데 같이 먹을 친구들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사이트고요. 같은 왕따 경험을 한 한국 학생은 이렇게 상담을 직접 해주는 게시판 형태의 앱을 만들었어요. 물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어떤 회사 찾아갔더니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해서 일단 앱이랑 2015년에 나와서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전 같았으면 동영상을 찍고 어떤 활동,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랬을 거라면 이제는 직접 앱을 통해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걸 보면은 미디어도 앱도 새로운 미디어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랐던 장면 어디 가서 늘 떠드는 건데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그냥 터치스크린 아닌데도 손가락 갖다 대세요. 이미 터치스크린이 몸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썼는데 아니 저건 안 될 게 뭐야. 여기는 이거는 원래 터치스크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진은 아닌데요. 아무데나 화면 보면 손 갖다 대는 거는 어르신부터 영화까지도 그냥 이젠 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너무 구태의연한 생각이고요. 이미 사람들은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쪽에 마음만 여시면 많은 거기에 적합한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틀고 마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스 채널에서 만든 예고편인데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건 뭐냐? HBO라는 케이블 유명 거대 채널 아시죠? 여기서 그렇게 꾸준히 만든 영상들을 HBO에 납품을 한다는 게 끝에 나와요. 그걸 알려주는 영상이고요. 중간에 보면 우리는 스폰서도 없다 뭐 이런 독립적인 성격을 잠깐 자막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Vice News Tonight. We're seeing this whole revolution. The next generation of news. Who do you trust today? What happens when it changes? Journalism without the makeup. This is something that is unacceptable as a candidate to take this position. Truth without the talking heads. That's not how justice is supposed to be implemented. This is not the nightly news. Moments like these, you can't remain silent. This is Vice News Tonight. See the world differently 5 nights a week.
최근에 HBO에 입점했다고 자랑하는 예고편인데 이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영상은 구분할 거예요. 그것들을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아쉬웠다면 이런 식의 시장, 인터넷 위주 그래서 만약에 뭐 왓챠라든가 IPTV 같은 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걸 시작하면 기상타 같은 케이블이든 채널을 얻는 것도 그걸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약을 팔 줄 몰라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것보다 주희 씨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시지만 그 새로운 기술적 변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방송의 뭐랄까요? 흐름들이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죠. 그 의문이라기보다 그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나. 뭐 저도 좀 약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뭐 시간 좀 있고 시간 남아서 약간 얘기하면서 진행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죠. 오늘 발표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 오늘 얘기에 나온 프로젝트의 사례도 그렇고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제회의를 가보면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미디어의 기술이라든가 어떤 운동의 프레임이라든가 기술적 어떤 이해도가 다른 미디어 활동가들하고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선 게 분명 없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이걸 고개를 끄덕이는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인데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흔들어 맞았을 때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도 영상태로 노동자 영상을 찍어서 진보넷에 스트리밍을 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영향을 줘서 주류 미디어에서 보도하게 된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5년 전이니까. 근데 그 얘기들이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그때만큼의 어떤 미디어 기술의 변화에 대한 조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새로운 변화에 맞게 우리 혁신하고 있는지는 물론 저들이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의 혁신과 좀 다른 맥락에서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결제를 저는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본인도 필요하겠죠. 초점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저는 오늘도 일정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 센터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조만간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깊게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이스 같은 경우도 출발점은 사실 작지거든요. 몬트리올에서 뉴욕으로 처음으로 옮겼는데 저기가 90년대 잡지에서 출발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스트리밍 쪽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사실은 어떤 걸 런칭했냐면 그러니까 대한미디어 하는 젊은 친구들이 비디오를 시작을 했다가 투자를 대박받고 그러면서 회사를 기업이니까 기업이 커지다가 올해는 케이블 채널을 런칭을 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케이블 채널을 하면서 첫 번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성적 소수자들의 얘기를 국제적으로 다룬 시리즈입니다. 이게 대안적 라이프스타일, 밀레니얼을 타겟으로 한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모델들에 대한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HBO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예를 들어 넷플릭스처럼 종합적 서비스도 있지만 사실은 개별 사업자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고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HBO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바이스의 콘텐츠를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죠. 이 기업적 형식이긴 하지만 주류 미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안적 흐름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어떤 운동적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좀 참고하면서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없습니다. 예, 운동 영역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